오늘은 거리에 대한 기본 예의 중 하나인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서 걷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배려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좀 지나가는 게 뭐 어때서? 사람이 좀 걸으면 안 되나?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를 기준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자전거는 시속 1530km,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시속 40km 가까이 속도가 나기도 합니다. 이 속도로 가까이 오다가 예상치 못한 보행자와 마주치면 피하지 못하고 바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침범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정거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보행자를 발견하면 넘어지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측면 충돌 사고.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자전거 도로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위험 증가.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가 많아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환경이 됩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스트레스 증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 침범은 대부분 고의가 아닙니다. 도로 표시가 희미하거나 보행자 길과 자전거 길이 구분이 모호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시야가 좁아지거나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이 이미 침범에 걷고 있는 경우, 이런 이유로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들 하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도로 전체가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자전거 도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전을 위해 만든 전용 공간입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걸으면 위험하듯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멈추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휴대폰을 보고 아이와 강아지가 뛰어가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 자전거는 관성 속도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없습니다. 즉, 천천히 걷는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의 길을 막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충돌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붉은색, 파란색 자전거 도로는 절대 걷지 않기. 특히 강변길, 공원, 도심 자전거 도로 등은 색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 시야가 좁아져 자전거 도로 침범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이 반려동물 동반 시 더 주의하기. 예측 불가한 움직임 때문에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길이 좁아도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기. 잠깐의 편함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르는 길에서는 주변 바닥 표시 확인하기. 요즘 도시 도로는 복잡하니 한 번씩 바닥 색깔과 표지판을 확인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속도 줄이기. 보행자 우선. 경적배를 남용하지 않기. 새벽 야간에는 전조등 켜기. 스텔스 주행 금지. 자전거와 킥보드도 차량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서로 지켜야 하지만 가장 기본은 자전거 도로는 전용 도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길 위에서는 남의 공간을 잠깐이라도 침범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보행자 한 사람이 여기 자전거 도로니까 걸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여러 사람도 따라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배려가 거리 전체의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전거 도로 침범은 사소한 실수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거리는 훨씬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거리의 에티켓, 오늘도 함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리에 대한 기본 예의 중 하나인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서 걷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배려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 좀 지나가는 게 뭐 어때서? 사람이 좀 걸으면 안 되나?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를 기준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자전거는 시속 1530km,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시속 40km 가까이 속도가 나기도 합니다. 이 속도로 가까이 오다가 예상치 못한 보행자와 마주치면 피하지 못하고 바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침범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정거 사고.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보행자를 발견하면 넘어지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측면 충돌 사고.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자전거 도로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위험 증가.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가 많아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환경이 됩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스트레스 증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 침범은 대부분 고의가 아닙니다. 도로 표시가 희미하거나 보행자 길과 자전거 길이 구분이 모호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시야가 좁아지거나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이 이미 침범에 걷고 있는 경우, 이런 이유로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들 하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도로 전체가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자전거 도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전을 위해 만든 전용 공간입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걸으면 위험하듯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멈추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휴대폰을 보고 아이와 강아지가 뛰어가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 자전거는 관성 속도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 없습니다. 즉, 천천히 걷는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의 길을 막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충돌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붉은색, 파란색 자전거 도로는 절대 걷지 않기. 특히 강변길, 공원, 도심 자전거 도로 등은 색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 시야가 좁아져 자전거 도로 침범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이 반려동물 동반 시 더 주의하기. 예측 불가한 움직임 때문에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길이 좁아도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기. 잠깐의 편함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르는 길에서는 주변 바닥 표시 확인하기. 요즘 도시 도로는 복잡하니 한 번씩 바닥 색깔과 표지판을 확인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속도 줄이기. 보행자 우선. 경적배를 남용하지 않기. 새벽 야간에는 전조등 켜기. 스텔스 주행 금지. 자전거와 킥보드도 차량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서로 지켜야 하지만 가장 기본은 자전거 도로는 전용 도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길 위에서는 남의 공간을 잠깐이라도 침범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보행자 한 사람이 여기 자전거 도로니까 걸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여러 사람도 따라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배려가 거리 전체의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전거 도로 침범은 사소한 실수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거리는 훨씬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거리의 에티켓, 오늘도 함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